젊은 분들은 깜짝 놀라면서 내가 협착증하고 깜짝 놀라시는 거죠. 한 가지 꿀팁을 설명드릴게요. 예방은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지켜드릴 척추협객 김병우 원장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무엇인가요?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의 차이. 좋습니다. 저희 연세산돌병원은 척추 관절 중점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이고요. 중랑구의 또 하나의 세브란스라는 이름으로 2월부터 진료를 시작한 병원입니다. 비욘디라는 채널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척추 라이브로 여러분께 인사드렸고, 그리고 또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시술 방법과 수술 방법들을 소개드렸는데요. 이번에 좀 약간 가볍게 척추 협객에서는 진짜 이제 척추와 관련된 질환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시선과 또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하고 허리 디스크는 사실상 척추 질환의 양대 산맥이에요. 두 가지 질환이 전체 환자의 90%가 넘습니다. 다른 질환이기도 하면서 같은 질환이기도 해요.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동그랗게 척추관 협착증 하나 보여드리고, 허리 디스크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공통된 부분도 많고 어떤 때에는 거의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허리 디스크냐 협착증이냐 때문에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고 놀라시기도 해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가 디스크라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협착증이라는 건 좁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엑스레이나 이런 거 보다가 조금 좁아져 있으면 이렇게 협착증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근데 젊은 분들은 깜짝 놀라면서 협착증 하면 70대 노인들이 걸릴 병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협착증하고 깜짝 놀라시는 거죠.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하게 구별을 좀 지어드려야 할 때도 많아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질환이 어떻게 다른지랑 의학적으로 좀 풀어드리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척추 모형이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가 등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튀어나온 게 우리가 등에 만지면은 만져지는 뼈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만져지는 돌출된 뼈이고요. 그 안에 이제 신경과 디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동그란 원판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디스크입니다. 추간판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추간판, 척추 사이에 추간판, 디스크다. 영어로는 intervertebral disc. 그러면 협착증은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협착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러죠? 그 척추관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척추관은 모형에서 보시면 요 부위에 해당이 됩니다. 보면 이제 노란 색깔의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관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척추 사이에는 구멍이 다 존재하는데요. 요걸 추간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는 중심관인 척추관과 사이사이의 구멍인 추간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신경이 마치 가지 뿌리처럼 나가는 게 보이죠? 신경은 추간공과 척추관 사이를 지나가게 돼요. 여기가 좁아져 있는 거를 우리는 협착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척추관 협착증을 협착증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공 협착증까지 모두 협착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추간공 협착증은 조금 특별해서 디스크로 표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데 놀라실 만한 원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유전입니다. 유전이란 말은 뭐냐면은 어떤 유전자의 변형으로 생겼다는 게 입증이 된 것은 아닌데, 척추의 생김새 때문에. 척추관 역시 사람들마다 다 생김새가 다르게 생겼어요. 척추는 그 생김새와 더불어서 각도도 중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쉽게 걸리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똑같은 강도의 일을 하거나 똑같은 생활 습관을 가졌을 때도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병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성 질환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유전적 소인이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또 뒷받침을 해서 병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서 어떤 유전자 하나를 스크리닝 해가지고 원인을 찾기는 아직은 어려운 단계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유전적인 소인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디스크도 물론입니다. 또한 환경적인 요인 두 가지가 결합을 해서 병을 만들어내요.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병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굉장히 증상이 유사합니다. 두 병 모두 허리 통증이라든지 엉덩이 통증,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당기거나 아픈 이런 증상들을 같이 일으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가로 모양과 세로 모양으로 병이 나타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디스크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로 이루어져 있죠. 추관은 길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로 형태로 이루어진, 가로 형태에 있는 이 디스크는 튀어나오면서 신경 뿌리에 자극을 주게 될 때 그때 신경 뿌리를 압박해서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협착증은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꾹꾹 눌러주는 형태대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증상을 갖고 조금 구별한다면 갑작스러운 통증인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을 어디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엉덩이 뒤에서 허벅지로 해서 종아리까지, 어떤 분들은 사타구니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걷다가 저려서 못 걷게 되는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 증상이 특징적으로 갖게 됩니다.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해요.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서부터 협착증이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 질환이 생기게 되면 디스크의 수분을 잃게 되고, 디스크의 수분을 잃게 되면서 척추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간격이요. 그러면서 이제 흔들거리게 되고 불안전증이 생기다 보니까 황색인대라든지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두꺼워져서 그 부분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디스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협착증이 만들어지고, 이게 중증 협착증이 되고 흔들리거나 어긋나면 전방전이증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에서부터 협착증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간혹 협착이 먼저 일어나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협착증이 먼저 생기고 디스크는 앞에 유지되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처음부터 걷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협착증은 처음 시작은 잘 걸으세요. 근데 일정 거리를 걷다가 보면은 저리고 통증이 생겨서 쉬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자가 진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난 두 개 다 있는데? 그러면 둘 다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한 가지 꿀팁을 설명드릴게요. 예방은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 병원 가야 되냐. 허리만 아프실 때는 조금 기다려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리가 당기고 저리다면 그럼 무조건 병원 바로 가셔야 돼요. 바로 조기 진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디스크가 더 터지는 일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협착증으로 바뀌는 일도 막을 수가 있어요. 다리 증상이 생기면 병원으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협착증과 디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는 우리 척추 질환에서 대표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치료, 운동법, 환자 사례들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좋은 의학 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 척추 협객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